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 대표 측도 적극적인 반격 태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한 편집국장님과 내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5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자마자 당내 강성파, 네. 최강성파죠. 그렇죠. 말썽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입니다만 네네네. 그 철회와 오찬을 갖는다. 네네. 어떤 특정 계파와 당대표가 오찬을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이례적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그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어떤 이슈잖아요. 예. 그런데 설을 끝내고 첫 번째 지금 그 모임을 만나는 것이 철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동 수사를 위해서 소환된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철험을 처음 만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28일 날 중앙지검에 불려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중앙지검에서는 하루 가지고 안 된다. 당신은 하도 죄를 저지른 게 많아가지고 기간도 길어서 이틀 오라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당내 기류가 심각하다. 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살려면 내 사람 챙겨야겠다. 그렇죠.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철하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험에는 하나, 둘, 최강욱, 윤영덕, 황운하, 장경태, 김남국, 김의겸, 정필모, 양이원영, 이수진, 김용민, 민영배까지 하면 둘, 넷, 여섯, 10명이네. 여덟, 11. 11하네요. 예, 11명. 다 사고 많이 친 사람들이 그거 다 모여있네. 죄다 입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죠.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목소리가 그럴 줄 알았다거든요. 왜 당내에서도 그러냐면 윤 대통령을 맨날 검찰 출신들만 득실거린다라고 욕하잖아요. 이재명도 사실은 이재명이야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최측근들 있죠. 성남시장부터 이끌어왔던 당시에 뭐 무슨 부장 이라고 한 5명 정도가 언제나 언급이 됐는데 이 5명 고스란히 지금 당에까지, 경기도에도 그렇고 당에까지 다 데리고 와서 뭐 정진상, 김용만이 아니고 성남 라인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더군다나 의원 보좌관에 이제 전쟁입니다 하는 그 김현지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책 부실장으로 있는 사람 역시 그 성남시장부터 데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갖고 딱 포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다 무너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말 계파 또는 자신을 정말 이끌던 사람 없어요. 7인회 운운했지만 정성호 의원 지금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7인회라는 그 이름 자체도 경선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선거를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진짜 나를 위해서 몸 바쳐서 몸빵 해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 그러면 진짜 해줄 사람은 철험해 아닐까? 하고 이제 철험에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계라고 지금 뭐 부를 수 있는 사람, 소위 강경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해봤자 한 20여 명? 뭐 이런 정도 아닌가 봐요. 여기처럼 11명을 다 합치고. 합쳐도 뭐 20여 명. 예, 그런 정도고. 네네. 또 이재명의 핵심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 김용희 뭐 시의원 정도 온 사람이고, 정진사인가 이 사람은 어디 무슨 대학에 어디 지방대학에 나왔는지 말았는지도 뭐 그런 사람들을 무슨 참모라고 하는 것부터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봐도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참모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참모진을 갖춰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대표는 여러 계파인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연합체 아닙니까? 예. 호남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들 또 영남 의원들 또 586도 있고요. 또 친문도 있고요. 이런 중심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거냐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면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탕평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탕평책을 해갖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 최고위원을 임명을 할 때 그런 두 사람 정도를 당대표가 청년 몫이냐 아니면 지역 몫이냐 이렇게 놔두는 것도 탕평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당대표 된 이후에 그렇다면 계파별 어떤 안배를 했느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철험회와 관련해서 김남국이도 이 살길 찾는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한쪽에 김용민 네. 뭐 철험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이 사람은 내부 기득권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단일 대우로 가지 않고 분리 대응해야 한다. 뭐 또 비명계를 겨냥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586 운동권 오랫동안 사실은 민주당을 말아먹으신 분들 그 내부 기득권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당원 중심의 당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또 SNS에 딱 올렸더라고요. 자, 김영민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선전포고예요. 어떤 선전포고냐? 민주당의 길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예. 자, 지금 연휴 동안 이 민주당 내부에서 두 가지 논쟁이 지금 완전히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첫 번째 싸움이 천원 싸움이에요. 천원 싸움이 아니 천원이 무슨 소리냐 하실 때지만 바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천원 당비 내고 일반 지금까지 쭉 당원 활동을 했던 그런 당원들이나 혹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딸들 얘기거든요. 이재명이 갑작스럽게 막 그 저 당대표 되기 위해서 개딸들 소집하고 하면서 당헌 당규에 이제 1,000원을 내고 3개월만 내면 다 권리당원으로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해갖고 다 몰려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김종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좀 강화해야 된다. 당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권리당원이 그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SNS에 너 1,000원, 땅에 한번 땅 파봐 1,000원 나오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쳐놓는지 김용민하고 김종민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예. 김종민은 지금 그 민주당의 길, 예, 민주당의 그게 길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람 인물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의 핵심 인물.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당원 게시판에 아예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지금 징계해라 그러고 김종민, 그 다음에 조응천, 이원욱 이 세 사람은 딱 집어갖고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을 징계해라. 왜? 1,000원 낸 당원들을 모욕했다. 해갖고 지금 냈고요. 이게 지금 이틀 동안 8,000명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5만 명이 되어야 당에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 빠르고요. 이게 1,000원 논쟁입니다.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분리대응 논쟁이에요. 예, 분리대응 논쟁. 이것도 역시 민주당 아까 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원욱 의원이 주장하는 게 분리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당과 개인 비리를 분리해야 한다. 알아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민주당 그러니까 저 이재명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김영민이가 바로 그거를 지금 들이박은 겁니다. 야, 너네가 기득권이야. 그렇죠. 너네 같은 기득권을 넘어야 민주당이 살아.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선출된 권력의 배신이 고질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배신. 너희들은 배신자다. 그거 배신자들이 만약 기득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배신을 해?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해서 해결 방안을 말이야. 당원들이 누구요? 1,000원 당원. 권리 당원들. 예. 개딸들과 소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거야. 이제 민주당 개혁할 거야. 너네 그 기득권, 86, 뭐 친문 어떻게? 그렇게 뭉쳐서 민주당의 길을 내? 알았어. 우리 권리당원 딱 해갖고 상대해줄게 하는 게 김영민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정청래나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이 TV라든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딴소리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식으로 뭐 요 김영민이나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과 비명이 각자 세분리하게 나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는 31일 날 민주당의 길 여기 발족을 하는데 거기에 친문하고 586 운동권이 거기에
합쳐졌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성과 혁신이라는 예, 예. 그 왜 공부 모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했죠. 김종민이나 이현욱이 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이 그 이쪽도 뭐 싱크탱크다 하면서 공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 예. 오염이라는 표현을 예, 썼어요. 예. 그리고 진정한 민주당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제가 번역을 하면 야 이재명은 진짜 민주당 정통이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 지금 자기의 이 목숨을 살리려고 당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그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치를 예, 복원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길을 모색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 반성과 혁신이나 민주당의 이 4.0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개파의 수장들이 지금 딱 상징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렇죠. 부엉이 모임, 신문의 대표적인 부엉이 모임의 홍영표. 예. 그 다음에 86그룹의 대표적인 수장인 이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민주당을 떠받들어 왔던 그런 그 집단들이 아 그래 민주당의 길로 갈게. 오염된 건 이제 우리 정통성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과 586 운동권 네네. 말하자면 자기들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람들이 네네.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재명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떨려 나가게 생겼다. 그렇죠.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곧 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체포 동의안이 내다는 어쨌든 검찰이 그러면- 기소하는 것은 뭐 불문가지니까 네네. 2월 초 중순에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내 기류도 달라질 테니까 나도 살아야겠다. 처럼이라도 붙들고 이제 살자. 우리 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 떨어지면 처럼에는 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이 뭡니까? 체포동의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동 이걸 사실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한 걸 다 아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검찰이 기세로 쫙 밀고 들어오는 거 봤더니 야 이거 체포동의안 그냥 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외유하더라도 지금 1월 달에 열어놓고도 불안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길도 만들어 오염돼 뭐 나를 어떻게 그래서 지금 철험회를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꺾어놔야 된다. 완전히 그래서 이재명을 누가 감히 지금 찬성을 해? 뭐 체포동의에 찬성을 해? 말도 안 돼. 이런 당내 분위기를 이 철험회가 만들어라. 근데 처럼회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지금 민주당의 길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문이라든가 586 운동권 네. 큰 형님들이 그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파 수장들이 그렇죠. 이낙연계라든가 이현욱이 이런 사람은 정세균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계, 정세균계도 거기에 이제 합쳐져 갖고 지금은 30명으로 출범했지만 나중에 60명, 70명 늘어날 가능성이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중간에서 적당히 눈치 보는 사람이 저는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 한 30명씩 확연히 네네. 갈라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과연 이재명이가 살아날 것인가.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한 검찰 이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계속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다. 그리고 없는 걸 지금 억지로 만들어낸다. 기획수사다, 표적수사다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MBC 여론조사 저는 네. 뭐 그것만 MBC도 이렇게 나왔나 해갖고 봤습니다만은 네. 지금 몇 개 네, 네.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지금 이게 가장 이재명이 충격적인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신년 특집으로, 그러니까 설 특집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예. 물론 18일,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설 직전에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는 뭘 물어봤느냐? 이재명 수사가 적절한지 공정한지 아니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서 거의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MBC가 48대 39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KBS가 47.7대 44.1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지금 충격적이냐면 지금 1월 3일 날 즉 이게 신정이죠. 1월 3일 날도 4개의 그 여론조사가 기관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MBC는 50.6 대 43.2, 그 다음에 SBS가 54.5 대 38.2, 그 다음에 뉴델리가 52 대 43이거든요. 자, 1월 초와 지금 1월 24일,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그 3주를 보면, 이재명은 완전히 막 경청한다 그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뭐 계속 공격하고 그랬죠. 그렇죠. 민주당도 패널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그런 의원들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검찰을 지금 악마화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그 항변이 먹혀들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정당한 수사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그 연초에 내는 특히 서울 전원에는 의정 보고서에는 자기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네네. 우리 어디다 탈의를 내가 넣고 얼만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예. 대개는 당대표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팍 넣어가지고 또 당대표고 이렇게 뭐 사진 찍는다든가 네. 뭐 한 말씀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쫙 해갖고 자기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사라져버렸다고네. 동아일보에 1월 18일자 기사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민주당 의원들 사진은커녕 이재명의 이자도 안 넣었어요. 전에 박영선 전 벤처 중소기업 벤처 장관도 서울시 시장 나왔을 때 민주당이라는 걸 어디다 조그맣게 놓고 일체 안 넣어버렸죠. 안 넣어버렸죠. 그건 불리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재명한테 정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다 악수하고 해서 자신의 브랜드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얼굴을 넣었다가 나까지 지금 치명적이다. 라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 이재명이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정치인들은 그런 게 아주 그냥 피부로 느끼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알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경청 그 대회도 점점 아니 근데 왜 시장에 왔는데 시장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건 얘기를 하고 민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검찰 얘기만 하지?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네. 우리한테 와서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에 가서 그럼 검찰 얘기를 해. 우리한테 와서는 물건을 잘 팔게끔 그런 업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라고 이재명이 시장 와서 상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와갖고 시장을 더 망친다는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직에야 특히 의정보고서에 당 대표와의 그런 사진 또 이자도 안 넣었다는 것은 이재명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고 네. 결국은 네. 이 지지율이 깡패라고 네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네. 국민의힘한테도 밀려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 내지는 하향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이 뭐 포갑 정권이고 어쩌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갤럽하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추이를 11월부터 1월까지의 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복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리얼미터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려면 리얼미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자,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쭉 만나서 파란색 선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느낌, 저 빨간색 선은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1월 3주차, 4주차입니다. 거기서 확연하게 꺾이거든요. 자, 그러네요. 갤럽도 보시죠. 갤럽도 똑같습니다. 쭉 보시면 11월 3주차,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만나는 지점.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추월해 국민의힘의 골든 크로스, 민주당에서는 데드 크로스죠. 이 크로스 되는 지점이 있어요. 보시면 지점이 언제예요? 11월 3주차입니다. 11월 3주차가 왜 그렇습니까? 자, 11월 3주차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쭉 제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11월 3주차에 바로 이 정진상이 구속됩니다. 그렇군요. 구속영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즉 김용은 10월 22일 날 구속됐어요. 근데 김용까지도 사실은 그런가 말인가 뭐 긴가민가 했죠. 긴가민가했죠. 그런데 정진상이야말로 지금 이재명을 떠받치고 있는 마지막 최최 측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최최 측근은 법원이 우리 지금 검찰이 소명한 걸 봤더니 이건 혐의가 있어 하고 구속영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게 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렇죠. 라는 측근들이 돈 받고 그런 게 다 드러났고 그게 뭐 검찰이 구속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장을 최종적으로 내주는 거, 발부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의 구속영장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러면서 이원욱이가 작년 12월에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라디오에서 나왔냐면 임계점 얘기를 해요.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임계점이 넘으면 폭발한다. 그 임계점이 뭐냐고 그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바로 지지율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꺾어서 올라가고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못 따라갈 때 그 원인이 사법 리스크라고 당원들이 다 인지가 되면 그다음부터 그건 임기점을 넘는 것이다 라고 작년 12월에 얘기하거든요.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이현우가 지금 80%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면은 폭발할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 12월에 예언한 게 저는 결과가 민주당의 길로 나온 거다. 예. 이미 부글부글하면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물이 끓으면 그 물이 끓는 소리가 바로 민주당의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이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고 세불리기 네. 겉으로는 이제 세불리기입니다만은 내전이랄까 내홍 상태로 빠져들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조국이 그랬던 것처럼 네. 조국을 둘러싸고 여권이 완전히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분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에도 지고 대선에도 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는 전부 이거 조국 사태 재판되는 거 아니냐. 네. 총선 나아가서는 2020년 대선까지도 이재명 그대로 있다는 어떤 프레임이랄까 네.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 올가미에서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달 초에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또 기소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쌍방울. 총선까지 쌍방울. 예, 총선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뻐개지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그러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내 금배지 어떻게 되지? 그렇죠.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재명을 계속 방탄해서 내 금배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할 거야.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의정 보고서도 안 내.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인 또 분위기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에 붙으면 안 되겠다. 거기다 줄 섰다면 큰일 난다. 라는 흐름이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이 월간 조선에 딱 인터뷰를 했는데 딱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재명이 물러나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 목소리가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철험에 특히 국민들로부터 별 호응도 받지 못하는 철험에 오고 손잡고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5월 동주고 같은 배를 탔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 당직자들하고 뭐 오찬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최고위원들하고 해야지. 철험에 잡고 철험에 손 붙들고 지금 살 길을 모색해 보자. 오직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랑 전혀 색깔이 다른 온화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거의 비슷한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이 어떻게 불이 지펴지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